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리도 최남수입니다. 인천공항의 하늘길, 평택항의 바닷길, 고속철도의 땅길까지 갈 수 있는 사통 8달의 교통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명시인데요. 이번에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이 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리더는 광명시의 양기대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한 광명시의 노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재선되시고 지금 저 재임 몇 년째죠? 네, 만 7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하셨네요. 네, 되돌아보시면은 하여간 뭐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변화도 있었을 텐데 소회가 어떤지요? 네, 지난 7년간 되돌아보면요, 뿌듯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래도 좋은 점은 우리 광명이 이제 가치가 좀 높아져서 시민들이 광명에 사는 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전형적인 서울의 베드타운이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광명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KTX 광명역이 활성화됐고 또 광명 동굴에 요즘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주민들도 이러한 그 변화에 따라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기분 좋아해서 저도 덩달아 좋습니다. 네. 그 최근에 어디 라오스 좀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희 시가 라오스 오지에 국립유치원을 지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예. 우리도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열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듯이 라오스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원조를 통해서 라오스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번에 라오스 오지에 국립유치원을 세웠고 또 그런 준공식에 제가 다녀와서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총론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자세한 건 뒤에 또 여쭙고요. 7년 동안에 광명시 좀 이렇게 변했다라고 좀 뭐 몇 개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요, 광명시가 2004년에 국비 4,068억 원을 들여서 KTX 광명역을 출발역으로 지었습니다. 예. 그 앞에는 큰 역세권이 있는데 허벌판으로 있다가 제가 시장이 돼서 2012년부터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이제 큰 쇼핑 특구가 됐고 또 역세권이 상점 백회가 돼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차로 5분 거리에 40년 버려진 금광 폐광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예. 작년에만 해도 142만 명의 관광객이 왔는데 그런 관광지로 만든 광명 동굴이 있고요. 또 교육이나 복지나 또 일자리 모든 면에서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광명을 많이 이사하고 싶어 합니다. 예, 뭐 이건 좀 세부적인 얘기는 뒤에 여쭙겠습니다만 작년에 광명 동굴에 145만 명이 왔다. 광명시 인구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광명시 인구가 35만 정도 됩니다. 예. 거의 3배가 넘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온 건데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요. 2010년에 정부 집계로 광명시 관광객이 3,000명이었는데 작년에 광명 동굴 142만 명 때문에 210만 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예. 6년 만에 700배가 늘어나서 저희들은 관광의 기적이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전 벽해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일자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새로 들어서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광명시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자체 중에서 일자리 부분에서 상도 계속 4년 연속 상을 받으셨는데 상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했길래 그런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광명시 하면요, 서울의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정말 황무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념으로 그동안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우선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KTX 광명 역세권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한 1,000여 개의 우리 시민 일자리를 만들어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들 또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5060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저희들은 뭐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데서 청년 배당이나 수당을 주고 있지만 우리도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청년 잡스타트라는 제도를 2012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단위로 50명, 100명을 뽑아서 인턴 사원처럼 근무하면서 취업을 위한, 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00여 명이 거쳐갔는데 한 40여 프로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최근에는 청년 창업 자금을 한 1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과감히 지원을 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된 그 창업을 해보라는 취지인데요. 뭐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굉장히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굉장한 의욕을 갖고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셨는데, 이제 청년 쪽의 일자리가 이제 한 축이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요즘 이제 5060 은퇴하고 나서 뭐 그다음 세컨 잡, 다른 잡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역시 이 5060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느끼는 그 일자리에 대한 그 박탈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정규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아예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500여 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 28억 원 정도 들였는데, 특히 이분들 중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경륜들을 살리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사업과 병행해서 이 5060 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그게 노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은 7월 초에 광명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와 광명시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단장이고, 기업인들, 중소상인들, 또 일반 근로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만들었는데요. 상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반드시 해야지만, 결국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모든 걸 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가 많은 광명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광명시가 이제 수도권 근처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 진출 이슈가 있고, 또 중소상공인들과의 서로 상생 이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그동안 잘 해오셔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상도 받으셨고, 산업통상부자원 장관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을 그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셨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네, 저희 아시다시피 광명 하면은 KTX 광명역과 한 170만 제곱미터 58만 평이죠. 그 역세권이 있는데요. 그 허벌판의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기업의 유치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와 이케아 1호점, 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와서 하나의 쇼핑 특구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은 활성화됐지만 우리 광명의 중소상인들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이런 슈퍼마켓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비난도 받았고 저항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상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상생의 그런 일들을 추진해서요. 우선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들하고의 상생 협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또 그런 전통시장이나 슈퍼연합회나 또 여러 상인들에게 주차장을 지어주고, 물류유통센터를 지어주고, 또 쉼터를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상생의 그런 것들을 대폭 지원을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상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할 정도로 많은 그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슈퍼연합회, 또 우리 중소상인들이 저한테 감사표를 주고, 지금은 그러한 상생을 오히려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해서 오히려 중소상인들이 이제는 어떠한 대형 유통기업이 와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자생력을 길러서 하고 있는데, 시가 조금 더, 정부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자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감사패 받으시면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2달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 중에 하나인 광명 전통시장에서 120억을 들여서 대규모 주차장을 준공을 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눈치를 좀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엄청 좋아했지만 저도 그동안 대형 유통기업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생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 감동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네요.
또 요즘은 이제 여성이 이제 각 분야 진출이 강화되고 있고 정부 정책도 뭐 그렇게 해서 뭐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이렇게 채우겠다 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했는데 여성 친화적인 도시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인증도 받으셨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요즘 여성 친화도시의 의미가 조금 저는 요즘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 다음 후 가장 큰 게 지금 저출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모든 기관들이 또 국민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만 편한 도시 만들기 조례를 제정했고 또 그 조례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또 예. 관련 분야에 있는 시민들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민간과 함께 공동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임신, 출산, 예. 보육, 교육, 또 주거, 일자리 이런 것들을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그런 대응책들을 예.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로부터 예.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희 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 사업으로 아파트 등 그런 그 공간 있는 곳에 별도의 보육 시설을 설치를 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들을 예. 방과 후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 안심 돌봄터라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퇴직 교사와 퇴직 경찰관 등을 배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안전 문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8월부터 이거 시작되면은 큰 호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보건복지부도 이것을 이 시범 사업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안심 돌봄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다른 지자체도 일부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은 2014년부터 여성들이 밤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여성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 여성들 중에서 20명을 뽑아서 권역별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을 주는 시민들을 특히 여성들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건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과거에 자기 자녀들 때문에 밤늦게 여기나 버스 정류장에 갔던 부모님들의 고충이 이제 많이 사라졌고 또 안심한 그런 밤거리가 돼서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양기대 시장이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계신 건데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을 그 기점을 광명역으로 삼겠다. 유라시아 대륙철도는 이제 한국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 그래서 이제 유럽까지 가는 그런 구상이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주목하시게 된 이유, 뭐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언론계 기자 생활을 하다가요. 2004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2004년. 예, 17대 총선에 출마했었는데요. 두 번이나 출마했었죠. 근데 정치에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인 통일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좀 기여하겠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우리 KTX 광명역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원래 이게 출발역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KTX 출발역으로 이렇게 예. 구상을 했었는데 정말 이 대륙의 꿈, 유라시아의 꿈을 제가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럼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부터 그때는 남북 관계가 매우 어렵고 또 사드 문제가 시작되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을 KTX 광명역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남들이 비웃고 좀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도 뭐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KTX 광명역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지나는 북한의 신호주 옆에 있는 중국의 단둥시, 예. 또 북한의 나선 옆에 있는 중국의 훈춘시, 훈춘.
또 러시아 핫산군하고 제가 직접 가서 예. 거기 단체장들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월 초에 또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베리아 열차가 가는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시하고 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가서 거기 시장들하고 또 MOU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미래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시작된다면 거쳐야 가야 할 길목들이기 때문에 이미 포석을 놓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열리고 그게 중요하지 또 않겠습니까? 이 북한이 철길을 열어야 이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셔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남북 철도에 대한 또 연결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을 지하를 대규모로 파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력을 또 해보겠다는 구상을 밝혀서 2015년 말만 해도 매우 외로웠는데 이제는 뭐 응원군이 많이 생겨서요. 제가 이제 요즘은 저 사람은 뭔가 성견집이 있구나, 해안이 있구나 이런 또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 또 정말 꼭 해야 할 일들은 꼭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뭐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저희들이 과감하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뭐냐면요. 저희들이 7월 초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KTX 광명역에서 파주 문산을 거쳐서 개성까지 가는 고속철도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그 용역을 시작했느냐면요. 북한 당국과 중국 당국이 2014년에 단동, 신호주, 평양, 해주, 개성까지 있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신설에 대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진척이 안 돼 있었는데요. 만약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우리 한국, 북한, 중국이 힘을 합친다면 먼 꿈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그 준비 작업으로 광명에서 개성까지 있는 고속철도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뭐 미래는 뭐 준비된 자한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광명역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뭐 걔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 이제 문을 연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 탑승이 굉장히 편해지는데요. 앞으로 기대 효과 어떻게 되고 또 뭐 사업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동안 서울의 삼성동과 서울역에만 도심공항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KTX 광명역 안에 도심공항 터미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도권을 포함해서 지방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KTX 광명에서 내려서 여기서 수속을 하고 출국 수속을 다 끝내고 이케아라든지 광명 동굴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구경하고 또 쇼핑을 한 다음에 가게 되는데 리무진을 타고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KTX 광명역과 역세권은 하나의 대한민국 중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0월 달에 도심공항 터미널이 생기면 어떤 큰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레일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광명이 또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를 광명 방문의 해 이렇게 정하셨죠. 사실 뭐 지금 오늘 대담에서도 이제 광명 동굴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양기대 시장께서 이룬 업적 여러 가지 좋은 업적 중에 또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인데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광명 동굴은요. 우리 KTX 광명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40년간 벌어진 그 폐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금광이었죠. 제가 2010년 7월에 시장이 돼서 2011년 1월에 그걸 사들여가지고 43억에 사들여가지고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잘 개발을 해서 작년에만 142만 명의 국내 유류 관광객이 왔습니다. 시 세수익도 한 80억 벌었고요. 또 일자리도 한 400개 이상 생기고 또 올해는 저희들은 120억 수익에 1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동굴이 1년 내내 12도기 때문에 발효식품, 와인을 저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국산 와인 175종을 저희들은 팔아주고 있습니다. 지방과 지역과의 그 상승에 큰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4만 3천 병 팔아드렸는데 올해는 한 7, 8만 병 팔아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한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 동굴이 작년에는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라스코 동굴벽화 순회전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올해는 7월 1일부터 프랑스의 2대 박물관인 국립장식박물관하고
바비 인형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인데 지금 뭐 가족들, 어린이들, 남녀노소 많이 오고 있는데 올 여름 최고의 피서지로서 우리 광명 동굴입니다. 시원하고 또 바비 인형 같은 독특한 체험을 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이 와서 좋은 그런 피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질문은 사실 오늘 대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고, 우리 양기대 시장님 이제 연임하셨고 또 좋은 성과 올렸기 때문에 경기도 쪽으로 이제 진출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출마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시장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과거에는 중앙정치 또 중앙정치인이 지방정치도 다 주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또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분들이 새로운 정치에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 역량이 있고 또 국민과 주민과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게 정치의 발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좀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는 이제 우리 광명 시민 또 경기도민들 마지막 주 한 번 더 검열을 거치면서 가을쯤이면 제가 제 결심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고편으로 국민들 또 경기도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비전, 어떤 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고편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우리 정치가 국민들과 유리돼 있고 괴리돼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다 힘을 합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난 7년간 정말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많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면서 국민과 유리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정치 그리고 그런 생활정치를 토대로 한 이 나라의 안정 그다음에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또 국격을 높이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왔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모하지만 좀 과감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육아 정책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KTX 광명역 주변에는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저희 상인들은 요즘 살맛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성화된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광명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명시 화이팅! 네, 7년 동안 재임해온 양기대 광명시장,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발판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 행정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목민의 행정을 더욱 펼쳐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양기대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